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성당이 있습니다. 성이삭 성당입니다. 성이삭 성당을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프랑스 건축가 오규스트 드 몽페랑입니다. 그는 26살이었던 1812년에 러시아 알렉산드르 1세의 부름을 받아 성이삭 성당 설계를 시작합니다. 훗날 세계 3대 성당이라 칭송받는 이 성당을 26살짜리 청년이 설계한다는 소식은 주변에 많은 우려와 시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몽페랑은 수많은 위기를 자신만의 실력과 카리스마로 그리고 황제의 두터운 신임 덕분에 극복하고 역작을 완수합니다. 몽페랑이 전인생을 바쳐 완성한 성이삭 성당은 몽페랑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이삭 성당의 외부 공간을 간단히 조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이삭은 지금의 크로아티아 해안 지역인 달마티아 출신입니다. 그는 AD 4세기경 로마의 발렌스 황제와 테오도시우스 1세 때 활동했던 정교 사제입니다. 성인의 축일인 5월 30일이 뾰뜨르 대제의 생일과 일치한다는 연유로 뾰뜨르 대제 때인 1707년 최초의 성이삭 성당이 만들어진 이후 오늘 우리가 감상하려는 현재의 성당은 네 번째 성당입니다. 1818년에서 1858년까지 40년간 지었으며 신고전주의 양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신고전주의 양식이란 고전주의 전통을 이어간 양식입니다. 성이삭 성당과 유사한 형태의 고전주의 계보를 잇는 성당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이삭 성당과 동시대에 파리의 팡테옹이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에는 세인트폴 성당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판테온이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대칭 형태, 열주, 삼각형 포티코, 둥근 돔 등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성이삭 성당을 세계 3대 성당이라 부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세계 3대 성당이라 할 만한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시대 순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당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서양 건축사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는 건축으로서 로마 시대를 대표하는 성당입니다. 그 다음 파리의 노틀담 성당이 떠오릅니다. 고딕 시대를 대표하는 성당입니다. 세 번째,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며 가톨릭 최고의 성당으로 인정됩니다.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너무 많지만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성당도 언급해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성당입니다. 위에 언급한 성당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이를 3대 성당의 조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첫째, 규모입니다. 우선은 규모가 커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당이라도 규모가 작으면 3대 성당이라 말하기 머뭇거려집니다. 둘째, 예술적 가치입니다. 건축, 조각, 회화, 모자이크, 마감 재료 등이 정교해야 하며 예술사에 남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양식입니다. 사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세계 3대 성당이라는 범주에 넣을 때 양식이 가장 중요한 기준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성이삭 성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모입니다. 성이삭 성당은 너비 111.2m, 높이 101.5m의 스케일입니다. 성소피아 성당의 높이가 76m이니 규모 면에서 여느 3대 성당에 뒤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면 박공을 지탱하는 화강암 기둥은 통석으로서 17m 높이에 114톤의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이런 기둥을 48개나 세웠습니다. 두 번째, 예술적 가치입니다. 성이삭 성당 내부를 봐야 예술적 가치를 완벽히 논할 수 있겠지만 내부 감상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외부의 예술적 성취를 살펴보겠습니다.
48개의 통석 화강암으로 만든 기둥들은 어떻게 채굴해서,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운반해서, 어떻게 세웠을까요? 엄청난 공을 들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박공과 지붕을 장식하는 청동 조각상들을 보십시오. 주물로 이 거대한 조각상을 정교하게 주조해내고 이를 하늘로 올려 세우는 작업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중앙돔은 어떻습니까? 도금하는 데만 무려 100kg의 황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양식입니다. 성이삭 성당은 19세기 신고전주의 양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전주의는 기둥에 리듬감 있는 배열, 자로 잰 듯한 정확한 좌우 대칭, 황금 비례, 사각형, 삼각형, 원과 같은 기하학적 형태의 사용이 특징입니다. 정리하자면 신고전주의 시대에 성이삭 성당만큼의 규모와 예술적 가치를 지닌 비교 대상이 없기에 러시아에서는 감히 세계 3대 성당이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청자들께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그렇다고 이 성당이 세계 세 번째 성당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3대 성당이라 자랑할 만한 여러 성당 중 하나다 라고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성이삭 성당 외부 공간을 조각 중심으로 조망해 보겠습니다. 성당의 네 방향에는 모두 박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박공 꼭지점에는 3개의 조상을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총 12개의 조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예수의 12사도라고 얘기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12사도 중 일부와 사복음서 저자 그리고 바울이 섞여 있습니다. 조각상들이 많기 때문에 조각상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순서를 정했습니다. 동서남북의 순서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동쪽과 서쪽 박공의 부조는 성이삭의 일대기이고 남쪽과 북쪽 박공의 부조는 예수의 일대기입니다. 그리고 박공 가운데 꼭지점에는 사복음서 저자가 배치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좌우 조각상들을 차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쪽 인면입니다. 동쪽은 지성소와 제단이 있는 방향입니다. 박공 페더먼트의 부조는 발렌스 황제를 막아서는 성이삭입니다. 발렌스 황제는 동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 아리우스파였습니다. 성이삭은 황제가 성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투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데 결국 황제는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박공 중앙 꼭지점은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입니다. 도상학상 누가는 황소와 같이 그려집니다. 왼쪽 조상은 야고보이며 오른쪽 조상은 셀롯 시몬입니다. 조각가는 레모아입니다. 서쪽 인면입니다. 서쪽은 제단을 마주보는 청동 대문이 있습니다. 박공 페더먼트 부조는 테오도시우스 1세를 축도하는 성이삭입니다. 테오도시우스 1세는 발렌스 후임 황제로서 성삼일체를 받아들였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확정한 황제입니다. 박공 중앙 꼭지점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도상학상 마가는 날개 달린 사자와 같이 그려집니다. 왼쪽 조상은 도마이며 오른쪽 조상은 바돌로메입니다. 조각가는 비탈리입니다. 남쪽 인면입니다. 남쪽은 이삭광장과 면하고 있습니다. 박공 페더먼트 부조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입니다. 동방박사 중 한 명은 에디오피아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박공 중앙 꼭지점은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도상학상 마태는 천사와 함께 그려집니다. 왼쪽 조상은 빌립이며 오른쪽 조상은 안드레입니다. 조각가는 비탈리입니다. 북쪽 인면입니다. 북쪽은 월원 광장과 면하고 있습니다. 박공 페더먼트 부조는 부활한 예수입니다. 예수 양쪽에는 천사들이 있고 그 옆으로 무덤을 지키는 로마 군병들과 놀라는 여인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박공 중앙 꼭지점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입니다. 도상학상 요한은 독수리와 함께 그려집니다. 왼쪽 조상은 베드로이며 오른쪽 조상은 바울입니다. 조각가는 레모아입니다. 이상으로 외부 공간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서쪽 인면에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인물, 하지만 성이삭 성당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 사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연도를 유심히 본 분이라면 성이삭 성당의 완공 연도와 몽페랑의 사망 연도가 같음을 인지하셨을 것입니다. 몽페랑은 32세에 공사 감독을 시작하여 40년이 지난 72세에 완공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설계를 하고 공사 감독까지 하여 프로젝트를 완수한 것입니다. 그의 유언은 전 인생을 바친 성이삭 성당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도인 몽페랑을 정교 성당에 안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는 결국 파리 몽마르트 언덕의 예술인 묘지에 안장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의 공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서쪽 박공에 성이삭 성당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황제 토가를 입은 모습으로 묘사함으로써 건축계의 황제라는 찬사와 함께 성이삭 성당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그를 기억하기로 한 것입니다. 건축가에 대한 이런 예우는 서양에서도 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술가에 대한 존경, 러시아가 뒤늦게 서구화를 하였음에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이유이기도 합니다.